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쌤이 여러분들에게 7번째 시간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자, 7강의 제목은 성리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아주 행복한 마음으로 여러 가지 준비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한테 풀어놓으려고 합니다. 교재는 36페이지 봐주시면 되겠네요. 준비되셨나요? 네.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던 것들 한번 점검해 보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지난 시간의 주제는 순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순자의 성악설, 예치, 화성기위 이런 개념들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뭐죠? 그렇죠. 유학 전체에 대한 비교 분석이었다라는 걸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어찌 보면 공자와 맹자는 저 서양 철학의 소크라테스, 플라톤처럼 이상주의적인 관점을 갖고 있고 순자는 현실주의, 요걸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던 유교의 전개 과정에서의 선진유학에 대한 이야기가 진나라 전의 유학이죠. 즉 공맹순의 사상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성리학 그리고 다음 시간 양명학까지 영향을 주게 돼요. 그래서 그 흐름을 정리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번 시간 꼭 알아두셔야 될 중요한 개념이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수업 끝날 때 다시 한번 확인할 내용인데요. 자,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성리학의 이기론, 거경국리론, 그리고 심성론, 존천리 거인욕. 지금 여기에 나오는 마지막 존천리 거인욕이라는 단어에다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고요. 이런 개념들을 내가 이거 수업 끝날 때 요 정도는 알게 되었나? 감을 좀 잡았다? 이런 느낌을 가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아래 두 번째로 나와 있는 얘기는 다음 시간에 양명학까지 공부를 하고 나서 종합적으로 두 가지를 비교하게 될 텐데요. 자, 강조를 할게요. 2015학년도 수능 윤리와 사상에서 바로 15번 문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요. 이 문제에서 바로 성리학과 양명학을 비교하는 문제, 그리고 조선의 성리학까지 연결을 하고 그 다음 실학까지 비교하는 문제, 이런 좀 어려운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성리학과 양명학을 비교하는 작업까지 해내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배우는 과정이 사실 그 흐름 속에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유학의 흐름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에 좀 써가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유학을 우리는 공자의 말씀을 배우는 학문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Confucianism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Confucianism이라고 할 때 이 유학은요, 단순하게 공맹순의 사상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3강, 4강 이렇게 들어가면서 퀴즈를 냈었어요. 책을 가지고 냈었죠. 그때 4강에서는 공자 사상을 하면서 어떤 책을 퀴즈 냈었죠? 네, 유림이라는 최인호의 소설을 얘기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유학을 공부하는 그 선비들을 바로 유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유학사상은 선진유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진나라 전의 유학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배웠던 공자, 맹자, 순자의 사상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진나라 때의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분서갱유라는 거죠. 혹시 역사를 공부하시는 분은 이 분서갱유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분서갱유는 뭐죠? 유교 경전과 심지어는 유생들마저도, 유림들마저도 갱을 파가지고 묻어버린 사건이에요. 선생님이 어렸을 때 되게 재밌게 봤던 영화가 하나가 있는데요. 1989년작입니다. 진용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게 이제 감독으로 유명한 감독인데 장혜모 감독이라고 그 영화에선 주인공으로 출연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아름다운 중국 배우의 대명사 공리가 여주인공 역할을 하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 영화에서는 이제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그랬는데 주인공이 그걸 구해왔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렇게 사형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화형에 처해져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죽기 직전에 본인이 그걸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랑했던 여인은 계속 환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또 만나서 또 사랑해, 또 사랑해. 이게 바로 그 별에서 온 그대, 거기에 도민준의 모티브가 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분서갱유라는 사건, 진시황은 유교를 탄압하고 유교 경전들을 다 사질러버렸어요. 다 태워버렸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몇 권 없는 책들을 연구하는 훈고학이라는 게 발달을 하게 되는데요. 그 훈고학은 남아있는 경전들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그런 학문입니다. 분서갱유라는 것은 진나라 때 있었던 사건이고 그 다음 한나라 때 훈고학이라는 걸 통해서 그 이후에 이제 드디어 우리가 공부하는 성리학이라는 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양명학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지금 화살표상에 이 성리학과 양명학은 시대순으로 정리를 한 거지만 성리학과 양명학은 비교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송나라 때고 명나라 때인데요. 자, 우리는 대표적으로 주자 선생님이죠. 왕양명, 왕수인의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비교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아주 어려운 내용이 이 성리학과 양명학을 이어받는 조선에서도 성리학이 발전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황 선생님과 기대승 선생님의 논쟁, 사단칠정 논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이이 선생님의 성리학, 이 두 가지를 비교하고 그 끝자락에선 정약용의 사상까지, 즉 실학까지 우리가 비교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요즘의 시험에 아주 어려운 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문제. 그게 바로 2015학년도 15번 보기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굉장히 어려운 게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요즘에 유행하는 또 어려운 파트가 이황과 이이, 워낙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리학 자체와 실학사상을 비교하는 문제가 또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 파악이 중요하겠고요. 그 위치상에서 보면 우리는 여기에 와 있다라는 거고요. 오늘 우리가 7강을 통해서 이 성리학을 아주 자세하게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이런 흐름 파악 좀 되실까요?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쭉 공부해왔던 공맹순의 사상이 매우 그 기초가 되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제가 계속 언급을 다시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흐름 정리와 함께 공부했던 것들은 복습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주자의 얼굴을 보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자 선생님은 역시 공자, 맹자, 순자처럼 선생님 자자를 붙여주는 건데요. 이름은 주희 선생님이죠. 남송 때 아주 유명한 학자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제 제가 이렇게 도입을 하고 이제부터 성리학의 내용을 1시간 내내 쭉 전개를 해나갈 거예요. 필기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제가 동양 철학하면서 물론 서양 철학도 그렇지만 동양 철학은 필기를 통해서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요. 한자가 조금 나올 수도 있어요. 가끔 학생들이 질문을 해요. 선생님, 한문 시간도 아닌데 한자를 꼭 알아야 되나요? 한자 모르셔도 돼요. 그래서 선생님도 한자를 많이 쓰지는 않는데 근데 한자를 이해하면 그 개념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키가 될 수 있는 단어들은 한자를 병기해 드릴 겁니다. 시험을 볼 때도 수능 문제에는 우리는 윤리사상을 공부하는 학문이지 한문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한자만 단독으로 나오진 않는다.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거고요. 병기를 해드리는데 그 병기가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뜻을 이해하면 풀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조금 한자가 나오겠지만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도 수업 보면 참 막 한자 나오면 막 그리고 뭐 한자 참 싫어하는데요. 알아둘 한자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제가 좀 필기를 쭉 해나가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접착식 메모지 정도는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36페이지. 이제부터 하나하나 이 성리학의 개념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죠. 여기 공간에다 이제 쓰고 차근차근히 1번부터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성리학입니다. 별표하고요. 성리학. 성리학이라는 건 1번 가장 먼저 선생님은 성리학의 기본 내용부터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 내용 한번 써볼게요. 기본 내용은 이거를 꼭 알아두시면 힌트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초를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기본 내용의 1번을 장식할 것은 바로 성리학이 기본적으로 어떤 것이냐 그걸 이해하기 위해선 이제부터 저와 공부한 여러분은 성리학이라고 읽지 마시고요. 정주이학이라고 불러주십시오. 정주이학이다 라는 표현은 뭐냐면요.
정주의학에 나오는 것처럼 정자가 들어가는 학자들과 주자가 들어가는 학자들 이름에 그 다음에 이치를 배우는 학문이기 때문에 정주의학 이렇게 좀 길게 또 유식하게 부를 때 성리학을 이렇게 부르는데요. 여기에서의 주자는 바로 주돈이라는 사람입니다. 주돈이라는 사람이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태극도설이라는 책을 쓰게 돼요. 근데 이 태극도설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 성리학이 이론을 전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거죠. 주희 선생님이 대표적이지만 주희 선생님이 성리학의 전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돈이는 북송 때 사람입니다. 송나라가 북송에서 남송으로 옮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사람이 정호, 정희 형제가 있습니다. 정희 형제. 그래서 정호, 정희 형제는요. 정호가 형이에요. 1033년. 그 다음에 1032년이고 형이니까 정의가 1033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북송 때가 아니라 남송 때가 되겠죠. 이제 정호, 정의가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중요한 것은 이 사람 자체가 바로 이기론이라는 것을 아주 잘 집대성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책 제목이 아니고 논리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한 사람이 주희 선생님이에요. 자, 기본을 제가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주희 하면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책이 힌트로 여러분들 나올 수 있는데요. 주희 선생님이니까 주자의 말을 엮어놓은 책. 요거는 제자들과 단문을 통해서 담아놓은 성리학의 개념을 잘 정리해놓은 책이거든요. 자, 오늘 수업 시작하자마자 뭐 막 책 제목도 나오고 개념들도 나와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 제가 강조하는 건 스텝 바이 스텝입니다. 이 기본 내용을 잘 정리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술술술 풀려서 아마 성리학 이 한 강을 들으시고 완벽하게 마스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그러니까 주자어류라는 책도 쭉 문장이 나오고 끝부분에 책 제목으로 나오면 힌트를 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주희 선생님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게 바로 2번에 적혀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성리학에서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경전들이죠. 제가 퀴즈를 내볼게요. 성리학뿐만이 아니라 유교 사상에서는 이 4권과 5권의 책을 꼭 읽어야 된다라고 해서 사서오경이라고 하는데요. 이 책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답해 보세요. 사서오경이 뭐가 있습니까? 네, 지금부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죠. 사서오경. 그러면 첫 번째로 사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그런데요, 사서의 얘기는 오경을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오경부터 제가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오경은요, 시경, 서경, 역경이라고 하죠. 주역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예기, 춘추라는 책이에요. 이 중에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이 5권의 책을 오경 꼭 읽어야 될 유교경전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경전들을 역시 주자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오늘 성리학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주희 선생님에 담겨 있거든요. 근데 제가 동그라미를 이 예기에다가 치도록 할게요. 얘기할 때 예자는 예법입니다. 여러분들 공자님의 말씀 인과 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예 기억나시죠? 제가 얼마 전에 되게 재밌는 장면을 하나 발견했는데 왜 그 뭐 슈퍼맨 아빠가 이제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들 보는 그 프로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이제 삼둥이가 막 나옵니다. 얼마 전에 훈장 선생님이 있는 서당에 가서 막 붓글씨를 쓰고 막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 민국이가 훈장님한테 막 방바닥에다 막 낙서를 하다가 걸려가지고 혼나는 장면에 막 이러면서 완전 그냥 귀여움이 서럽게 우는데 너무 귀엽죠. 그런데 훈장님이 막 회초리를 든다고 혼내는데 이렇게 서 있는 민국이 뒤로 16글자가 쫙 보입니다. 16글자. 그게 뭔지 아세요? 이 퀴즈로 내볼까? 수강후기에 달아보세요. 제가 선물을 보내드리든지 할 테니까 힌트는 우리가 공자 수업할 때 나왔던 비뭐뭐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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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예요. 민국이가 막 혼나고 있는데 뒤에 보니까 비뭐뭐뭐 근데 얘는 반드시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얘가 아니면 보지도 말고 얘가 아니면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움직이지도 말아라. 그래서 굉장히 성리학도 예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이 예를 중시하기 때문에 주자가 이 얘기라는 책에 나오는 중요한 챕터들 가운데 잘 보세요. 사서는 대표적으로 논어와 맹자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된 책이 있어요. 그걸 누가 이제 추가를 시켜서 그 위치에다 자리매김을 했냐면 주자가 한 겁니다. 그 책이 바로 뭐냐면 한 권이 대학 크게 배우는 거죠. 소학이 아니고 그 다음에 중용 요 두 권이에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으시면 힌트가 됩니다. 얘기라는 책에 원래 옛날에 있는 얘기라는 책에 42편에 해당되는 게 바로 대학이란 책이에요. 챕터 42가 대학입니다. 대학편이에요. 그래서 뭐 명명덕, 친밑, 지어지선, 수신, 제가, 지국, 평천하 이런 문장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응? 경물치지, 성의정심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그 대학이라는 책이 42편인데 42편이 워낙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대학이라는 책을 바로 주희가 본인의 입맛에 맞게끔 잘 정리를 해서 단행본으로 펼쳐낸 겁니다. 그게 바로 대학이라는 책이 됩니다. 그래서 42편만 있는 게 아니라 31편도 굉장히 중요해요. 얘기라는 책에. 그게 바로 중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제가 왜 정리하면 엄밀한 의미의 주자가 쓴 책의 제목은 우리가 이렇게 씁니다. 주자가 뭐라고 하냐면 대학의 중요한 구절들과 장들을 몇 장 몇 장 이렇게 나오죠. 그것들에 대해서 구절들을 잘 분석해 놓은 책. 그 다음에 또 중용 우리가 장구도 마찬가지. 요렇게. 그래서 대학장구, 중용장구라는 책을 우리나라의 성리학 또한 그것들을 기본으로 대학, 중용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 거죠. 그래서 원래 엄연한 의미의 대학과 중용은 얘기라는 책에 나오는 챕터들인데 그것들을 주자가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본인이 해석해 놓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가 꼭 공부해야 될 4권의 책. 그것들의 주석을 잘 달아놨어. 그래서 사서집주라는 책도 쓰고 그 책에서 이 4권을 굉장히 강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면 저기 나중에 양명학을 공부할 때 왕수인이 주자를 비판합니다. 뭐라고 비판하느냐? 당신은 잘 들으세요. 당신은 원래 있던 얘기의 대학에 나오는 구절을 당신의 입맛에 맞게끔 잘못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야 라고 비판을 하게 돼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엄밀한 의미의 이 책들을 잘 정리해야 되는 건 조금 있다가 이제 우리가 성리학을 문제 풀 때도 나오게 되지만 양명학과 비교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된다. 그래서 지금 얘기라는 책에 나오는 대학과 중용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4번 또 기본 내용들 굉장히 많아요. 외가로 3번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뭐가 나올까요? 자, 일단은 성리학은 기본적으로 맹자의 성선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성선설을 계승하고 있다. 요것도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리학은 성선설이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성선설 하면은 뭐가 있겠어요? 사단이나 사덕 이런 거 누구한테 영향받은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맹자죠. 맹자가 얘기하는 거에 영향받았다라고 써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데 성리학은 인간이 사단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본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15번 문제 2015학년도 수능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기본을 놓쳐요, 학생들이. 성리학은 사단을 갖고 태어난다고 봤어? 사덕을 갖고 태어난다고 봤어? 이러다가 이제 틀리는 건 거죠. 그러니까 요런 기본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건 거죠. 4번입니다. 또 중요한 게 뭐냐? 앞선 고학자들의
성증리를 계승. 요것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이 도학자들이 누구냐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성증리는 뭐냐라는 건 인간의 착한 본성이 곧 이치다라고 생각하는 게 성증리입니다. 다시 한번. 인간의 이치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 딴 데서 찾는 게 아니라 인간의 착한 본성에서 찾으면 돼 라는 거예요. 그 착한 본성은 어디에서 줬다? 하늘에서 줬다. 그래서 제가 맹자 수업할 때 하늘이 인간의 착한 본성을 줬다. 제가 지금 천천히 들여밟고 가고 있습니다. 잘 그것만 따라오시면 돼요. 그것까지 되나요? 근데 앞선 도학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뭐냐면 앞선 도학자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성현의 말씀을 탐구하여 수양하고 실천함으로써 우주의 이치와 다음은 제가 적지 않을게요. 우주의 이치와 자아를 탐구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도학자라고. 다시 한번 성현의 말씀을 탐구해 수양하고 실천하며 우주의 이치와 자아를 탐구하는 그 사람들을 도학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또 힌트가 되는 거죠. 지금 우리는 기본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그 기본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성현의 말씀을 공부했다라는 건 이 성리학의 성격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식 탐구를 굉장히 강조한다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시켰다. 우리가 그래서 성리학 하면 성리학자들을 선비라고 하고 유림, 유학자들이라고 하는데 항상 뭐예요? 글 공부하죠. 코롱풀 아래서 맹자, 왈, 어쩌고저쩌고 공부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공부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거를 왕수인은 싫어했거든. 요까지. 그 다음 탐구를 해서 수양을 하고 실천을 해요. 수양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데 이거 놓치지 마세요. 실천. 실천이라는 게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성리학이 출발했을 때 실천을 강조했어요. 그러면 성리학은 실천을 강조하는 학문이다.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왜 조선의 성리학이나 성리학이 이렇게 당쟁에 이용이 되고 막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 심지어는 실학이라는 사상이 등장하면서 성리학은 닭상 공론이요 이러면서 비판을 했을까? 왜 쓸모없는 학문이라고 그랬을까? 그거는 후대에 그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잘못 이용을 한 거지 원래 성리학의 출발에서는 아주 실천적인 학문입니다. 수신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니라. 그죠? 평천하하기 위해서 실천하라라고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마지막 5번. 요것도 여러분들 의아하게 생각할 텐데요. 불교와 도교의 영향을 받아 이게 엄밀하게 얘기하면 도교라는 표현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도가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게 심지어 이제 도교라는 것도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도가 사상 어떤 책에는 이제 도가 도교 다 표현이 되기도 하고요. 영향을 받아 재정립하였다 이런 문장이 나와요. 근데 이거를 학생들이 모의고사 문제를 풀다가 에이 어떻게 성리학이다라는 게 유학인데 불교와 도가의 영향을 받아? 틀렸네 이렇게 하는데요. 아닙니다. 맞아요.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는 뭐에 영향을 받냐면 인간의 착한 마음. 불교는 마음을 강조하다. 모든 것은 마음 먹기 달렸소. 이게 불교잖아요. 그래서 불교의 일체 유심조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마음에 대한 이야기 이것이 영향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 이런 좋은 얘기가 있어? 하면서 그러면 우리 유학의 이론을 더 탄탄하게 하는데 써먹어봐야지 라고 차용을 하게 되기도. 도가에서는 역시 도를 연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에 대한 것들도 야 요건 좋은데 이 개념은 우리가 차용해 볼까? 그래서 영향을 받는 게 맞습니다. 그걸 가지고 집대성하게 되는 건 거죠. 자, 선생님이요. 지금 이제 수업 시작하고 사실 이제 성리학 내용만 들어와 가지고는 한 20분 정도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기본 내용을 막 책 얘기까지 하면서 이렇게 자세하게, 그 다음에 여기도 와 있죠, 그죠? 맹자의 성선설을 계승했다, 도학자. 근데 이게 기본인데 사실 이런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막 이기론부터 들어가 버리는데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들에게 많은 힌트가 되기 때문이죠. 자, 다 적으셨나요? 공간이 모자라서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 다 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이렇게 한 2바닥 더 쓸 거예요. 오늘 필기 많으니까 지우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다시 또 써가면서 이기론부터 우리가 쭉 자세하게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기본 내용 정도 지금 정리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연구 분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이런저런 얘기 다 필요 없고요. 오늘 필기하는 내용만 여러분들이 딱 정리만 하고 있어도 충분히 얻어가시는 게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연구분과에서는 일단 이기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기론은 우주의 이치를, 삼라만상의 이치를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근데 우주의 이치를 뭐와 뭐로 나눠놨겠어요? 이와 기로 나눠놨겠죠? 이게 또 기본이지만 놓치지 마세요. 이와 기로 나눠놨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힌트가 나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이와 기로 이루어져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사람도 이와 기로 이루어져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래서 옆에다가 깔끔하게 이렇게 써주시면 좋겠어요. 아주 중요한 힌트가 될 겁니다. 그 다음 2번. 심성론이라는 게 있죠. 특히 우리 조선의 성리학은 이 심성론을 중심으로 많은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인간의 마음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의 성리학은 뭐 심통성정 이래서 마음이 성과 정을 통괄한다 이런 표현들이 막 나오고, 그렇게 중요한 개념들을 심성론을 중심으로 발전을 시키게 되죠. 심리학 같은 거예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어려운 건데 그거를 막 사단과 칠정은 어디에서 나오고 뭐 무엇이 뭐 가면은 올라타고 막 이런 표현을 하니까 그게 되게 어려우신 거예요.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죠. 사람의 마음 공부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심성론입니다. 세 번째는 중요하니까 제가 색깔 좀 바꿔볼까요? 바로 거경국리론. 거경국리론은요, 거경국리라고 나오는데 두 가지가 이제 나중에 정리하면 나오겠지만, 거경국리 하면은 거경국리 자체가 거경과 국리로 쪼개서 어떻게 하면 도덕적인 실천을 잘할 수 있는가, 이것을 연구하는 분과가 바로 거경국리론입니다. 마지막 경세론이라고 있는데요. 이 경세론은 뭐 경제나 아니면 세상을 움직이는 그런 중요한 이치들,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래서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 이러한 아주 실질적인 것들을 공부하는 학문이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자, 연구분과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뭐가 등장해야 될까요? 이제 하나 둘씩 우리가 헤쳐나가 보도록 할 텐데요. 3번은 이기론, 4번은 심성론,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은 거경국리론 순으로 정리를 할 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선생님이 준비한 그런 자료들을 보면서 확인을 하는 작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제를 풀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기론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론은 아까 말씀드렸죠. 우주의 이치를 탐구하는 학문인데요. 우주의 이치를 이와 기로 나누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와 기로 나누었으니까 선생님도 정확하게 이와 기로 나누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한자 귀찮으시면 그냥 이 한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기 이렇게 써놨는데요. 이는 우리말로 이제 번역하면 이치라고 해요. 이치. 그 다음에 기라는 것은 그릇 기자거든요. 근데 그릇 기자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재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치는 근본 원리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구성하는 역시 다시 재료가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이제 풀이를 해 나가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기론에서 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 근본 원리라고 표현을 하니까 제가 항상 비유하는 것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촬영을 하고 있는 이 스튜디오에는 카메라도 여러 대가 있고요. 또 뭐 양쪽에 막 모니터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칠판도 있습니다. 이 스튜디오를 EBS에서 만들 때 제작을 하기 위한 계획을 세울 거예요. 머릿속에. 그죠? 이 공간은 한 4평 정도면 될 것 같네. 그리고 안에 방음 장치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러한 재료로 써야 될 것 같고, 칠판은 이런 나무가 좋겠네 라고 구상을 하겠죠. 그게 이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원리만 갖고 있다, 설계도면만 있다라고 해가지고 만들어질까요? 아니죠. 시멘트 있어야죠. 철제 있어야죠. 그 다음에 이런 목재 있어야 되죠. 이런 재료들이 바로 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요렇게 세상이 만들어야지 할 때 하늘이 만들었다면, 유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요렇게 만들어야지 라고 조물주가 만든 것처럼 요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게 입니다. 그리고 이런 재료들, 우리의 살갗, 뼈 이런 재료들 기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요것을 이제 성리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태극이라고 하고요. 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음양오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지만 요거는 요 정도로 이제 설명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제가 색깔을 달리해서 중요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치는요. 잘 들으세요. 사람마다 혹은 사물마다 차이가 없습니다. X. 요거 중요한 힌트가 되죠. 요게 또 수능에 2015학년도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요거 차이가 없습니다 라는 거 옆에다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써놓으시면 되냐면, 자, 왜 그 요세미티 막 거기 가면은 산 아래 바로 호수가 있어가지고 그대로 요렇게 똑같은 모양으로 카피가 되어 있잖아요. 자, 요게 뭐냐면 하늘입니다. 근데 하늘이 사람을 만들면서 똑같이 사람에게 아주 착한 본성을 주게 돼요. 그러니까 위와 아래가 똑같이 카피되어 있다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줬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근데 선생님, 사람이 다 똑같다는데 내 친구는 되게 저를 괴롭혀서 못됐어요. 근데 저는 되게 착한데요? 왜 사람은 차이가 생기나요? 그건 근본 이치가 달라서가 아니에요. 사람은 다 똑같이 태어난다라고 봐요, 성리학. 그러면 어디에서 차이가 생길까요? 기가 차이가 생깁니다. 기가. 그래서 문제를 풀다 보면 청탁, 수, 박에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청, 맑고 탁하고, 수, 순수할 수자입니다. 박은 얼룩무늬 박자를 씀으로써 순수하지 않고 막 섞여 있는 건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차이가 생기는 거는 요 차이 때문에 라는 표현.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동그라미 1번으로 요것을 우리가 해석하는데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라는 것은 어디에도 다 들어가 있다라는 표현이잖아요. 이거 조금 중요해서 여러분들 싫어하겠지만 한자를 잠깐 써보면 이치는 하나가 되어서 나뉠 분자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요게 자, 나뉠 숫자, 뭐 분절되어 들어갈 숫자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일분수라는 것은 어디에도 나뉘어서 이치는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선생님, 이게 뭐가 중요한가요?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양명학과 비교할 때 나오게 되죠. 그 얘기는 뭐냐? 이 이일분수라는 거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착안해낼 수 있어야 돼요. 성리학에서는 양명학과 다르게 일단 써놓으세요. 나중에 이해가 되실 텐데요. 성리학은 모든 것에 이치가 녹아들어 있다. 그래서 사람에도 이치가 있고 동그라미 쳐주세요. 요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사물에도 이치가 있다. 요렇게 기억을 하면 돼요. 어디에도 이치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에 들어가 있는 이치를 성, 본성이라고 표현하고 사물에 들어가 있으면 이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양명학에선 사람에게는 이치가 있어요. 어디에 있느냐? 그건 본성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물에는 이치가 없어요. 이게 양명학의 표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 나왔어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사물에 이치가 없는데 그럼 사물의 이치는 언제 생기냐? 사람의 마음이 의미 부여할 때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걸 다음 시간에 김춘수의 꽃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두 번째 들어가는데요.
이 플러스 기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그랬잖아요. 요거 여러분들 잘 이해해 보세요. 자, 옆에다 제가 써보겠습니다. 이와 기라는 것은 상호간의 불상 잡이다. 잡자는 잡다하게 섞인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기불상, 불이 들어있잖아요. 안일 불자. 그러니까 이기불상 잡은 뭐냐면 이와 기는 잡다하게 섞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이와 기는 개념이 따로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또 하나의 개념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그렇지만 이와 기는 불상 서로 이별할 리자입니다. 즉 이별할 수가 없다. 그 말은 뭐예요? 이와 기는 섞일 수 없지만 이와 기는 또 떨어지면 존재할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선생님이 아까 뭐라 했어요? 이와 기는 어디에도 같이 있어야만 성립된다. 그래서 오묘하죠? 이게 바로 이와 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요거를 잘 이해해 두셔야 그 다음 심성론이 이해가 되십니다. 4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심성론입니다. 어때요? 좀 차근차근히 해 나가니까 정리가 돼가는 느낌이 드시나요? 첫 번째. 그러면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아까 이라고 했으니까 이치에 해당되는 걸 사람에게 표현하면 이치는 본연지성 이럽니다. 그 다음에 사람에게 있는 거 또 본연지성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기에 해당되는 거 기질지성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위가 이에 해당되는 거 사람에게 기는 기질지성이래요. 그래서 줄여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사람에게 본성 그 다음에 사람의 기질, 요건 기질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친구한테 야 너는 참 착한 본성을 갖고 태어난 것 같아. 너는 기질이 어떻구나 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제 이렇게 정리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성리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자, 요 도자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심 요렇게 붙이면 도심이라고 읽어요. 근데 요거는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 그래서 인심 요렇게 읽습니다. 근데 도심은 어디에서 준 거냐면 인간의 이치는 어디에서 줬다고 그랬어요. 아까 요세미티 막 그려주면서. 그렇죠. 요거는 천리 하늘의 이치예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하늘이 준 거예요. 도심은. 이해하셨어요? 네. 그런데 인심은 그 안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욕이 내포되어 있어요.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뭔 말이냐면 사람의 마음에는 인욕이 내포되어 있어요. 근데 인심 자체가 인욕은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욕심이 문제예요. 그 욕심을 우리는 사사롭고 지나친 욕심, 요게 문제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는 사사롭고 지나친 욕심이 문제이지 모든 걸 제거해라 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인욕이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지금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게 추가되어야 됩니다. 선생님이 분필을 한번 바꿔보면요. 1번. 그래서 가장 성리학에서 중시 여기는 수양 자세가 뭐냐면 천리를 아주 선한 거니까 이거는 선하다라고 그랬잖아요. 선의 덩어리죠. 그러니까 선한 것을 유지하고 존천리 그 다음에 거인욕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존천리 즉 사람의 천리는 어디에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아까? 그렇죠. 사람의 마음속에 존천리 그 다음에 제거하라 뭐 인심에 있는 사람의 욕심을 제거하라 라는 표현이 가로 닫으면 이게 존천리 거인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인심 도심이라는 표현, 인심과 도심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이거 써놓을게요. 일단 나중에 인심과 도심을 확실하게 구분해야 된다라고 보는 사람이 이황 선생님이고요. 인심과 도심을 구분하지 말지어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기억하시고 나중에 이황이 들어가면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한번 드릴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심성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나왔죠? 존천리 거인욕 잊지 마십시오. 자, 마지막 제가 자리를 옮겨서 이제 요거 남았죠? 거경국리론. 자, 정리되셨나요? 그러면 거경국리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5번이 되겠네요. 자, 5번 거경국리론.
리론.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거경국리는 이 두 가지를 좀 쪼개서 공부하면 편해질 것 같은데요. 도덕적 실천 방법이다라고 그랬죠. 어떻게 실천을 하느냐? 그러면 거경과 국리라는 건 도덕적인 실천이기 때문에 항상 내와 외를 골고루 갖춰라 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와 외, 내적 수양도 중요하고 외적 수양도 중요하다. 내적 수양을 우리는 거경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외적 수양은 국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바로 이 경이라는 한자인데요. 이것은 내적인 수양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원래 이 한자 자체가 이렇게 머리에 장신구를 많이 하고 가채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조신하게 이렇게 행동하는 그 모습을 형상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조신하게 내적으로 수양하라라는 걸 거경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국리의 이 이가 중요한데요. 이것을 이치를 무궁무진하게 탐구한다라는 건데요. 이 이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바로 이론 탐구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 꼭 써주세요. 다른 말로는 지식 확충을 강조하는 거죠. 아까 선생님이 기본 내용 설명드릴 때 성현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 그게 바로 국리입니다. 근데 여기에 어울리는 단어들이 좀 있으니 존양, 성찰. 성찰은 뭐예요? 우리가 성찰록 뭐 이런 거, 자성록, 반성문 이런 거 쓸 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밖에 있는 격물치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요거 중요합니다. 제가 빨간 펜으로 써볼까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격물치지를 해석하는 주자의 입장과 격물치지를 해석하는 왕수인의 입장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 요게 시험에 아주 잘 나오기 때문에 정리를 할 겁니다. 그런데 주자가 공부를 하면서 뭘 먼저 하라 라고 얘기했냐면 요거 먼저 해야 돼 라고 강조를 했어요. 박스. 그래서 주자학의 특징은 결론적으로 뭐냐면 성리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 지, 후, 행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건 역시 선지, 그죠? 먼저 지식 탐구를 해야 효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효도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알고 있어야 후행, 행동이 가능할 수 있다. 근데 요거는 비교가 되겠죠. CF. 누구랑 비교가 되냐? 양명학에서는 선지 후행의 반대말로 요 단어를 중시해요. 그게 뭘까요? 그러면 학생들이 항상 대답하는 게 선행후지요 이러거든요. 일단 행동하고 뒤에 생각해요. 그게 아니죠. 양명학은 일단 공부하는 게 지식 확충이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함으로써 뭘 강조하느냐? 지행 합의를 강조합니다. 자, 보세요. 선생님이 오늘 정리한 요 내용들은 오늘 이 시간에 마무리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요거를 중심으로 양명학과 비교되는 걸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남은 시간 선생님이 정리할 내용들, 일단은 자료 나오는 것들, 선생님이 준비한 자료 이런 것들 좀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모든 사물의 이와 기의 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기가 서로 떨어질 수가 없게 되며 동시에 존재의 차원을 달리하면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기는 뒤섞일 수 없다. 이 말이 뭐죠? 이기론을 얘기하는 건 거죠. 그래서 이런 문장 나왔을 때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런 문장들을 제가 자료실에 딱 올려놓을 테니까 저하고 공부하면서 요 내용은 성리학이다. 그리고 성리학에서 뭘 강조하는 거지?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기본적인 이기론을 설명하는 문장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와 있는데요. 뉴탐스런 윤리와 사상 37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탐구를 우리가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요. 인의 예지는 성이다. 오호, 지금 우리 공부했던 사덕이다라는 건데 그게 성이다. 그리고 성이다라는 게 이치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죠. 즉 사람의 본성이 이치다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네요. 그래서 성리학의 지문으로 아주 잘 활용이 될 수 있겠고요. 여기 끝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주자어류. 선생님이 아까 설명했던 주자의
제자들과 나눴던 그 대화를 중심으로 논리를 정리해 놓은 게 주자어류라는 책이고요. 나머지도 여러분들이 쭉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마무리 작업은 우리가 문제풀이로 한번 해볼 텐데요. 한번 문제를 같이 보실까요? 자, 41페이지 문제네요. 갑을 중국의 유교 사상가들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사람의 마음은 영험하여 모든 것을 알 수 있으며 라고 하고 있고요. 그 뒤를 보니까 사물의 이치를 모두 밝히지 못해서다. 그러므로 사물에 나아가 이치를 남김없이 밝혀야 된다. 자, 밑줄이에요. 요게 뭐냐면 다음 시간에 제가 강조를 하겠지만 밖에도 이치가 있다라는 거죠. 사사물물의 이치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라는 것이 사람에게도 있고 모든 사물에도 있다. 이걸 네 글자로 뭐라고 그래? 이, 일, 분, 수예요. 그런데 지금 아래에 있는 말은 뭐냐면 이게 양명학인데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하겠죠? 양명학은 어디 사물의 이치가 있을 수 있느냐? 이치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리고 그 마음의 알맹이를 양지라고 표현한, 맹자에게서 받은 그곳을 중심으로 사물의 이치를 부여할 때 이치가 생기는 곳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각각 누구인지는 갑은 주자, 주희 선생님 쓰면 되겠고요. 여기는 왕수인, 왕양명 같은 말이니까 그렇게 쓰시면 되겠고, 이 경물에 대한 비교는 제가 다음 시간에 양쪽 사상을 비교하면서 강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요 문제 빠른 속도로 요 정도 정리하겠고요. 7번 문제 너무 좋은 문제가 나왔어요. 같이 보시죠. 자,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긍정의 대답이라고 나와 있네요. 경물의 격이란 이른다 라는 말인데, 자, 이른다. 그런데 경물이란 사물의 이치를 끝까지 궁구하여 라는 것, 열심히 공부하여 탐구하여 그 지극한 곳에 이루지 못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밖에도 이치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바로 성리학에서 경물을 이해할 때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비교를 하면 자세히 아시겠지만 지금 힌트는 아래쪽에서도 얻을 수 있죠. 오늘 배운 것 중에 인의예지는 성이고 측은 수, 사양, 시비는 정이다 라는 말. 인의예지는 사덕이고요. 그 사덕이 성인데 성이 이치다 라고 하면 모든 것은 성에서 이치가 나온다. 성, 즉, 리잖아요. 그래서 성, 즉, 리, 지금 마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 마음의 핵심이 성이다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성리학을 해당되는 걸 고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인간의 본성이 곧 이치인가? 당연히 골라줘야 되겠죠. 모든 이치와 사물은 마음에 내재되어 있는가? 아니죠. 본성 속에 내재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고르면 안 되겠고요. 일상에서의 실천을 통해 사덕이 생성되는가? 라고 하는 것. 사덕이 생성돼요? 아니죠. 갖고 태어난다. 사덕은. 천리를 보존하고 이욕을 제공해. 아까 배웠던 뭐죠? 존천리 거인욕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 선생님이 한 1분 정도 오늘 배웠던 거 마무리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여러분들이 오늘의 키워드 정리를 할 때 스스로 좀 대답을 해보세요. 오늘 내가 이 개념은 확실히 정리를 했는가? 라고. 자, 같이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로 안에 들어가야 될 게 뭐예요? 이일분수, 이기불상리, 이기불상잡 하면 그렇죠. 이기론 할 때 꼭 기억해야 될 단어들이에요. 심통성정 하면은 사덕, 사단칠정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자세히 배우겠지만 조선의 성리학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심성론 파트였고요. 수양방법, 도덕, 실천 방법은 뭐라고 그랬죠? 공부한 것 중에? 그렇죠. 거경중리론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적, 그 다음에 외적 수양방법 이런 것들의 특징은 뭐였죠? 우리가 정리했던 것들의 특징은 일단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식 탐구와 이론 탐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요 정도예요. 그러니까 오늘 공부했던 건 너무 많은 내용 같아가지고 부담 갖지 마시고요. 오늘 마무리로 핵심 키워드 정리한 것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스텝 바이 스텝입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이 바탕이 되어야 다음 시간에 공부하는 바로 양명학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선생님은 다음 강 양명학을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수고하셨습니다.